넷플릭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한 게 아니라 아예 줄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도 폭락했는데요. 지난해 11월 700달러에 달했던 주가가 5개월 만에 70% 이상 빠졌습니다. 외신들도 넷플릭스가 한계에 달했다는 악평을 쏟아내고 있죠. 구독료로 먹고 사는 넷플릭스인데 구독자가 줄기 시작했으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넷플릭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가 구독료 중심의 수익 모델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또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분기 넷플릭스 가입자가 얼마나 줄었길래 스트리밍 시대가 끝났다고까지 말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가입자 수가 25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2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2분기엔 200만 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이유는 물론 팬데믹이 끝나고 있기 때문이죠. 집에 콕 박혀서 넷플릭스를 정주행한 사람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에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구독료를 무려 10% 이상 올렸습니다. 디즈니, 아마존, 애플 같은 회사들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사실 넷플릭스의 수익 모델은 단순합니다. 그냥 구독료를 받는 거죠. 이 구독료로 좋은 컨텐츠를 소싱하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가입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입자가 모이면 그 구독료로 다시 소싱하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입자가 감소를 하니까요, 구독료가 줄었고 컨텐츠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런 수익 모델의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1, 2년 안에 광고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광고 없이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것은 넷플릭스의 상징이죠.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중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은 곳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마저 이미 연내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죠.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2년 전인 2020년에만 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광고 없이도 더 나은 비즈니스, 더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광고가 아닌 구독자 중심 전략이 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런 광고 없이 구독자 중심으로 굴러갔던 전략을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헤이스팅스의 발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대신 광고를 보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드라마를 통째 올리는 게 아니라 쪼개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시즌 통째 공개 역시 넷플릭스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주 한두 편이 아니고 시즌으로 통째로 올려서 정주행이나 몰아보기 문화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넷플릭스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 싶은 작품만 보고 해지하는 이용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미국 스트리밍 소비자 25%가 1년 내 재구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시리즈를 다 보면 서비스를 탈퇴하고 다시 관심 있는 드라마가 나오면 가입하는 거죠. 이미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드라마 쪽에 올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의 집 시즌5 같은 경우에 작년 9월과 12월에 나눠 올렸고요. 기묘한 이야기뽀는 올해 5월과 7월에 1, 2부로 나눠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능 프로도 마찬가지죠. 매주 1개에서 3개씩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컨텐츠를 보도록 유도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넷플릭스는 또 계정을 공유할 경우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최근 넷플릭스의 주주서한이 공개됐는데요. 2억 2160만 가입자 외에 무려 1억 가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스탠다드 회원도 2명까지, 프리미엄 회원은 4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거인이나 가족만 허용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하고도 계정을 공유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넷플릭스도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굳이 단속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넷플릭스가 칼을 빼든 거죠. 최근 넷플릭스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소유자에게 시범적으로 문자나 이메일로 코드를 전송했는데요. 여기서 본인 확인을 요청하고 아닌 경우에 접속을 중단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로그인을 할 때마다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2단계 인증제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탈출구도 함께 열어놨습니다. 칠레, 코스타리카, 또 페루 같은 곳에선 2, 3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면 동거하지 않는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계정에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이 방식을 전 세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요, 광고를 도입하거나 드라마를 쪼개고 또 계정을 공유하는 걸 제한하는 게 기존의 수익 모델을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넷플릭스는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도 창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컨텐츠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커머스가 있죠. 이를 위해서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쇼피파이와 협업해서 넷플릭스.shop이라는 사이트나 월마트와 함께 넷플릭스 허브라는 이름의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에 나오는 캐릭터를 활용한 옷이나 인형만 파는 게 아니고요, 소품까지 판매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시리즈 브리저튼에 나온 차, 또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가면 같은 소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모바일 앱에 들어가시면요, 메인 화면 하단에 게임 탭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묘한 이야기 같은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 총 18종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멤버십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더 자주 넷플릭스를 찾고 더 오랜 시간 머물게 하는 전략인 거죠. 또 지난해 12월에는 투둠이라는 웹사이트도 열었습니다. 넷플릭스에 접속할 때 나는 두둠 소리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투둠은 넷플릭스 컨텐츠만 다루는 뉴스 또 정보 사이트입니다. 최신 컨텐츠 소식이나 비하인드 스토리, 출연자들 인터뷰 등을 다룹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 맞춤형 섹션도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숨어있는 더 많은 넷플릭스 컨텐츠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이런 수익 모델 변화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이런 대안들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아가 넷플릭스가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광고를 도입하는 걸 보면요,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출시해서 가격을 낮추더라도 경쟁사 요금제보다 비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넷플릭스 요금제가 월 9.99달러, 15.49달러, 19.99달러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가장 비싼 요금제도 월 15달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TV 플러스는요, 4.99달러에 6명이 동시에 볼 수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12.99달러에 훌루와 ESPN 플러스까지 볼 수 있죠. 또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건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사실 계정 공유는 넷플릭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재 고객을 경쟁사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건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책이 넷플릭스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이번에 수익 모델을 바꾼 게 기존의 고객 경험을 중시하던 넷플릭스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가격이 내린다고 해도요,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 광고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좋아하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기도 어려워진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 우리가 이용해왔던 넷플릭스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답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넷플릭스의 위기가 스트리밍 산업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위기가 스트리밍 비즈니스의 구조적인 위기라는 거죠. 몇몇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최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부터 취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리밍 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으면서 넷플릭스가 수익 모델을 다변화한다고 이 위기를 극복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넷플릭스가 어떻게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지, 또 그 방안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넷플릭스는 그동안 구축해왔던 고객 경험의 일부를 훼손하면서까지 절박하게 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신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